강남 4구 거래량이 확 줄었는데 이렇게 되면 이제 집값이 잡힐 줄 알았죠. 그런데 이제 어떻게 됐어요? 거래량은 주는데 신고가가 계속 나오고 있죠. 외곽으로 거래가 커지고 있다는 거죠. 제가 이건 몇 달 전부터 드리던 말씀입니다. 서서히 여러분의 이야기가 될 거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대로 가고 있다. 아파트는 망고쌤. 자, 거래 끊긴 강남. 요즘에 강남 4구 토호제 지정 이후에 거래가 완전히 끊어졌어요. 그래서 이상한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데 그 이야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토호제 이후에 강남 4구 거래가 끊어졌다, 이런 그래프 많이 보여드렸는데 오늘 뉴스가 이제 나오더라고요. 확실히 우리가 조금 빠르긴 한 것 같아요. 자, 한번 볼까요? 자, 이게 강남 4구의 토호제 이후에 거래량인데 보시면 3월 24일부터 이게 거래량이 줄어가지고 완전 철단났어요. 그래서 강남 4구 거래량이 확 줄었는데 이렇게 되면 이제 좀 잡힐 줄 알았죠, 집값이. 그런데 이제 어떻게 됐어요? 거래량은 주는데 신고가가 계속 나오고 있죠. 제가 계속 말씀드린 게 매물이 쌓여도 사람들이 싸게 팔지 않으면 거래가 안 떨어진다. 그 와중에 이제 거래량도 줄어들었는데 매물도 빠르게 줄어들고 있다. 그리고 막 계속 오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누가 깎아서 팔겠습니까? 그죠? 그런 분위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걸로 인해서 새로운 현상이 발생했는데 그게 뭔지 한번 볼게요. 자, 일단은 강남 4구 거래 비중이 줄었으니까 전체 서울의 거래가 줄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찾아봤어요. 실거래 신고가 된 이후에 강남 4구가 전체 서울 거래량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찾아봤거든요. 그랬더니 19.8%, 거의 20% 정도 차지하더라, 이런 이야기죠. 서울 전체 거래량에서 평균적으로 강남은 20% 정도 차지하더라. 근데 이렇게 이제 한 번씩 거래량이 없는 거는 뭐 투기 과열지구를 갑자기 지정한다든가 규제 때문이었던 것 같긴 한데, 최근에 보시면 이게 3월 달에 거래량이 이렇게 튀었어요. 강남 4구 비중이 튀었어요. 그거는 이제 토지 거래 허가가 해제되면서 전부 다 거래가 폭발해가지고 그랬던 것 같다. 그 이후에 이제 곤두박질 쳐가지고 사상 유례 없는 6%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래서 그러면 전체적으로 20% 차지하던 게 6%로 떨어졌으니까 거래량이 좀 줄어야 되는 거죠. 사실 이런 걸 예상했던 거 아닙니까? 강남을 잡으면 집값이 줄어들 줄 알았다. 두더지 잡기 게임인 거지. 두더지가 위에 튀어나오면 튀어나온 놈을 때려. 그러면은 두더지가 안 나올 줄 알았던 거야. 근데 때리면 어디가 나와요? 다른 데가 나오죠. 끝도 없는 두더지 잡기 게임이 드디어 시작되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어쨌든 강남의 거래량이 거의 제로로 수렴해버리는 바람에 서울 거래량은 어떻게 됐냐, 또 이런 이야기 한번 볼게요. 그래서 이제 서울 거래량이 4월 달부터 조금 줄어들 줄 알았는데 4월 달도 역시나 보시면 거래량이 2월 거래량하고 비슷하게 가고 있고, 2월 달이 6,262건, 취소 거래 제외하고 6,262건인데 4월 달이 2월 달이랑 비슷하게 가는 걸로 봐서 5,000건은 넘을 것 같다, 이런 말씀 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3월이 제일 많았죠. 3월이 9,600건입니다. 9,600건. 10,000건이 넘었다고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나오긴 하지만 서울부동산정보광장 데이터는 취소 거래가 빠진 것 같더라고요. 제가 다시 돌려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 5월 달에 22일 동안 집계됐는데 22일 동안 2,129건이 거래가 되었다. 이 거래건은 6,262건이 거래됐던 2월보다 훨씬 많은 수치고 4월 1,619건이 거래된 것보다도 훨씬 많은 수치다. 다만 거의 10,000건이 거래됐던 3월 달보다는 조금 적다, 이렇게 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강남 4구가 거래 비중이 확 줄었는데도 뭔가 서울에서는 거래가 뭐 5년 평균, 10년 평균 대비해서 많이 주는 것 같은 느낌이 없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면 도대체 어디서 거래가 되고 있느냐,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볼 수 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찾아봤습니다, 제가. 자, 이런 기사들이 나오더라고요. 은평, 중랑구마저도 분양가 14억에도 못 사서 안달이다. 조금 과장이 있는 것 같긴 하지만 어쨌든 중랑구, 은평 14억, 8사 기준으로 14억에 분양을 했는데 이런 데도 되더라, 뭐 이런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4.7대 1이 됐네, 뭐 어떤 거는 20대 1이 됐네, 그 높은 가격에도. 그래서 이제 혹시 이게 제가 말하는 서울의 B급지, C급지의 거래량이 늘었는가? 이런 생각이 잠깐 들더라고요. 어쨌거나 지금 보시면
은평구 대조동, 그 다음에 중랑구 상봉동, 그 다음에 월계동은 서울 아이파크죠. 서울 아이파크 그때 제가 말씀드렸던 게, 지금 기준으로는 조금 비싸 보일 수도 있지만, 적은 계약금으로 2억이 안 되는 돈으로 잡아 놓을 수 있는 게 없다, 신축을. 그런 말씀 드렸었는데, 이제 적은 변경은 피가 1억이 붙었다는 이야기가 어제 들리더라고요. 역시 미래의 신축을 적은 돈으로 잡아 놓는 거는 줍줍밖에 없다. 가점이 되게 높으신 분이 아니라면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25대1, 22대1, 17대1, 뭐 36대1 이런 경쟁률이 나오고 있다. 성북구 삼선동, 중랑구 상봉동, 월계동, 대조동도 13억, 거의 14억 가격에서 분양이 되고 있다. 잘 되고 있다. 이런 이야기인 거죠. 아파트는 망고쌤. 그래서 실수요가 견고하다. 서울 9억 이하 아파트 거래 비중이 4개월 만에 최고다. 바로 이거네요. 그럼 9억 이하가 거래가 잘 되고 있다. 이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찾아봤죠. 자, 신문을 찾아보니까 서울 9억 이하 아파트 거래 비중이 49.3%였다가 12월 달에 1월, 2월, 3월, 다시 4월에는 47.7%. 이게 있지 않습니까? 9억 이하 아파트 거래가 늘었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이게 외곽으로 거래가 퍼지고 있다는 거죠. 사실 강남 3구에 9억 이하 아파트가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여러분. 노원구, 동대문구, 구로구, 성북구, 강서구가 거래량 순위 상위로 올라갔다. 그런데 이것도 이제 이런 거 있잖아요. 노원구가 서울에서 가장 아파트가 많은데 당연히 건수가 많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전체 노원구 아파트 대비 몇 프로가 거래됐는지 이런 게 중요한 건데 이 건수로만 이렇게 보여주면 잘 모르는 불인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노원구가 거래량이 엄청 많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원래 노원구에 아파트가 많습니다, 여러분. 아파트가 많고 그 다음에 송파구입니다. 이런 걸 알고 있으면 좋죠. 어쨌든 그래서 3월 대비 4월에 거래 비중이 늘어난 데를 한번 찾아봤어요. 찾아봤더니 자, 강서구 이게 보면 3월이고 이게 4월인데 보시면 강서구 많이 늘었죠? 그 다음에 구로구도 많이 늘었습니다. 동대문구도 많이 늘었어. 그죠? 동대문구 많이 늘었죠? 동대문구. 그리고 여기 서대문구도 많이, 동대문도, 서대문도 다 이렇게 문이 열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영등포구도 만만치 않고 은평까지 거래량이 늘고 있다. 여러분 잠깐 방금 들으신, 보세요. 강서구, 구로구, 노원구, 동대문구, 서대문구, 영등포구, 은평구. 어떤 느낌이에요? A급지인가요? 우리가 기존에 듣던 A급지는 아닌 것 같고, 성동, 광진 이런 데도 아닌 것 같고, 그 소위 말하는 B급지나 C급지 또는 그 사이에 걸쳐 있는 그런 구들 같지 않습니까? 제가 이게 계속 말씀드렸던, 작년부터 말씀드렸던, 강남만 이렇게 뾰족하게 오르지 않을 거다. 어느 순간이 되면 영원히 안 오를 거니까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옆으로 퍼질 거다라고 했던 게 토지 해제 때문에 잠깐 또 강남으로 쏠렸다가 다시 흘러나오는 것 같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강남 사지 말라는 이야기냐 물어보시면 저는 어떤 이야기를 하죠? 강남에 오래 실거주 하실 거라 그러면 사시는 게 맞고 투자를 생각하신다 그러면 고민을 많이 해봐야 되는 시기는 맞다라는 거죠. 강남도 반포, 압구정, 그리고 개포의 신축, 대치동, 잠실의 코아 이런 데만 급등을 많이 했지 그 외 지역은 상대적으로 또 상승폭이 낮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ABC, 망고쌤의 ABC론 강남 다음에 성동 다음에 뭐 동대문 이런 식으로 지역별로도 가지만 강남 내에서도 또 A, B, C가 있다. 그거 따라간다. 이런 말씀 드렸던 겁니다. 이런 것만 잘 알고 있어도 다음에 어디가 오를지 어떤 상품이 오를지 이런 것은 대충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계속 말씀드립니다. 아파트는 망고쌤. 그래서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서울의 아파트 가격을 10분위로 나누면 과연 9억대는 얼마 정도 몇 분위에 들어가는지 한번 봤더니 자 10분위는 24억 5천 정도 하더라고요. 아파트가 200세대 이상인 것만 했습니다. 24억 5천이고 자 5분위 정도 돼야지 9억 9천 대략 우리나라의 4분위에서 5분위 사이에 있는 아파트가 9억대더라 이런 이야기죠. 그 이야기인 즉슨 똑같죠? 방금 말씀드린 거하고 서울의 B급지 지역이 오르는 것 같다. 약간 B급지하고 B급지에서도 약간 B급지 아래쪽, C급지 위쪽 이쪽이 움직이고 있는 것 같다. 거래가 많이 되고 있는 것 같다. 이런 느낌인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될 게 우리가 주로 사는 아파트는 5984죠.
24평에서 34평 사이. 24평에서 34평 사이만 보면 9억 이하가 또 다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시 데이터를 돌려봤습니다. 제가 이제 부동산 대학원에서 부동산 빅데이터를 전공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번 돌려봤습니다, 또. 자, 59에서 84, 24평에서 33평 사이에 있는 아파트를 다시 10분위로 나눠봤더니 10분위는 한 20억 정도 하더라 라는 겁니다. 생각보다 우리 맨날 25억, 30억, 35억 이런 것만 들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렇게 하니까 생각보다 제일 높다는 데도 한 20억 정도 되더라, 평균적으로. 그 다음에 15억이 80%. 자, 이렇게 쭉 내려가다 보니까 이제 역시나 또 4, 5분위에서 똑같이 9억대가 나오더라. 그러니까 여기도 5984 기준으로 봐도 똑같더라 이런 겁니다. 그럼 결국엔 뭐냐면 지금 B급지의 하단이나 C급지의 상단이 오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또 제가 구별로 또 한번 찾아봤어요. 진짜 이게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 건지. 자, 전체 강북구의 5984 중에 9억 이하인 게 몇 프로인지. 주로 많이 사는 9억 이하가 몇 프로인지 하고 또 6억에서 9억 이하가 몇 프로인지를 찾아봤거든요. 이게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5984 기준입니다. 전체가 다 9억 이하야. 그런데 6억에서 9억 이하가 비중이 높아. 그러면 9억 이하 중에 높은 쪽에 많이 몰려 있는지 아니면은 아예 6억 이하에 많이 몰려 있는지 이런 거를 보는 거죠. 보통 우리가 살 때 6억에서 9억 사이를 많이 사시니까. 그래서 돌려봤더니 강북, 도봉, 노원, 중랑, 금천, 구로 이런 데는 보시면 9억 이하 비중이 80%를 넘어가더라. 이런 얘기, 80%를 넘어가더라. 그런데 빨간색 보면은 6억에서 9억 사이인데 그러면 여기 보시면 실제로는 대부분 방금 말씀드린 강북, 도봉, 노원, 중랑, 금천, 구로 이런 데는 6억 이하 비중이 다른 데에 비해서 좀 높게 나오는 것 같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때는 어디냐면 성북, 은평, 동대문, 강서, 서대문 여기를 보면요. 9억 이하 비중하고 6억에서 9억 사이 비중이 거의 같더라. 이런 데가 주로 거래가 많이 되고 있는 곳하고도 일치하더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물론 노원구는 엄청 넓으니까 뭐 근영 3차, 청구 3차, 노원 포레나 10단지 이런 데는 보면 가격이 오래됐지만 높죠. 물론 이게 되게 넓으니까 그런 건 있습니다만 어쨌든 6억에서 9억 사이 중에 성북, 은평, 동대문, 강서, 서대문 이런 쪽이 거래가 지금 많이 되고 있는 걸로 보인다. 그래서 데이터하고 신문기사하고 일치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게 이제 강남을 묶어놨는데 계속 강남이 오른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강 건너 불구경이라 생각했던 것이 이제 슬슬 자신의 이야기라고 느끼고 있는 게 아닌가. 눈치 빠른 사람들은 그런 거 아닌가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이건 몇 달 전부터 드리던 말씀입니다. 서서히 여러분의 이야기가 될 거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대로 가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아파트는 망고쌤. 자, 근데 이제 DSR 3단계를 한대요. 그 와중에 DSR 3단계를 하는데 그러면 이 DSR 3단계를 해버리면 이게 더 가속이 될 거다. 이런 이야기예요. 뭐냐? 외곽으로 상승이 확산되는 게 가속이 될 거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DSR 3단계가. 그래서 이게 묘하게 딱 들어맞는 거죠. 그리고 다음 정권이 들어가면 오늘인가요? 신문기사 나왔던데 투기과열지구라든지 조정지역이라든지 규제지역을 확대할 수 있다. 이런 기사까지 나오더라고. 그러면 강남 4구 외에도 광진, 성동, 강동, 마포, 그 다음에 동작, 양천구 이런 데는 조정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가 될 수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야기가 딱 나오잖아요. 그럼 크기를 규제지역으로 지정을 하면 그게 또 어디로 가겠습니까, 여러분? 그게 더 이제 확산 속도를 빠르게 할 거다. 이런 이야기예요. 점점 가속이 되고 있다. 하반기부터는 여러분이 이야기가 될 거다. 강 건너 불구경이 아니라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DSR 3단계가 오히려 확산을 더 부추길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어쨌든 여러분들은 현명하시니까 좋은 결정하시리라 생각합니다.